예, 월요일 마켓 시그널은 또 여러분들 기다리시는 시각을 듣고 싶어 하시는 한국투자증권 법인금융센터 장용혁 팀장님과 함께하겠습니다. 팀장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금요일 출발하면서 뭐 불안하긴 했었는데 순간적으로 이천선은 그렇게 확 밀어내면서 또 가더라고요. 예, 지금 상황은 어떻게 판단해야 될까요? 일단 주식거래 하시는 분들은 아실 텐데 아마 금요일 날 장 시작할 때까지만 하더라도 이천선 깨지지 아마 몰랐을 거예요. 네. 그리고 기준점을 우리가 잡는 것들이 있잖아요. 야, 이천선 깨지면은 뭐 던져라. 내가 지금 손해 보고 있어서 못 파는데 그래, 그럼 이천선 깨지면 그래, 뭐 팔자 그럼 나중에 다시 사더라도. 그렇게 나온 매도물들도 아마 꽤 많았을 거고요. 그래서 트리거를 당기면서 아마 조금 밑으로 언더를 찍지 않았을까. 아마 좀 이따도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만 이천선이면은 PBR 0.8배 수준이거든요. 우리가 금융위기 때 가본 레벨입니다. 그러면은 금융위기 때 우리가 소위 시스템 리스크라고 얘기했었을 때 그때 우리가 0.8배 갔는데 과연 지금 코로나가 또다시 우리 증시에서 시스템 리스크를 건드리고 있느냐? 만약 맞다라고 본다면은 뭐 0.8배 당연한 건데 그 정도까지는 아니지 않아? 라고 본다면 좀 과도하게 빠졌을 수도 있죠. 그리고 또 하나 금요일 날 우리가 장중에 모두 다 공감했었던 거는 그날 저녁 때 미증시 열리면 오른다예요? 빠진다예요? 빠진다였어요. 예. 뭐 보나마나 금요일 날 우리 장중에 우리가 느꼈던 점은 보나마나 오늘 미국장 빠진다. 근데 미국장 결과를 보니까 연준이 이제 구두 개입 나오면서 뭐 낙폭을 상당히 많이 끌어당겨 놨죠. 지난번 의사록에서 우리가 들었어요. 금리 인하에 대해서 약간 스탠스가 멀어지는 거를. 근데 금요일 날 구두 개입에서는 할 수 있는 거 뭐든지 하겠다라고 다시 또 제스처를 취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CME 배드워치 보니까 다음 달 금리 인하 가능성을 100%로 반영하고 있습니다. 골드만삭스에서는 3월에서 6월까지 세 차례의 금리 인하 얘기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렇게 되면 또다시 뭐 위험자산 쪽으로는 플러스 점수를 줄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미증시가 지난주 고점 대비해서 10% 이상 빠졌습니다. 그럼 이제 공식적인 조정장에 돌입을 했습니다만 이 이하로 더 갈 거냐, 뭐 좀 과도하게 밀려난 거냐 라는 부분에 대한 의사결정은 아마 이번 주에 하게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또 많은 분들이 이제 주말 사이에 뉴스 보시면서 우리 이것도 대충 알았던 것 같은데 주말 사이에 코로나 데이터 확진자 수 많이 나올 거 사실 알았잖아요. 왜냐하면 검사 대기하고 있으신 분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검사 시행하고 나면 꽤 많이 나올 거 알고 있었습니다. 근데 토요일 날 800명이 넘었고요. 확진자 수가. 어제 일요일 같은 경우에는 500명 후반대가 나왔었죠. 그러면서 이제 많은 분들은 아이고 큰일 났구나. 이게 진짜 뭐 하루에 800명, 500명씩 쏟아지는구나 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겠습니다만 중국 증시에서 우리가 힌트를 좀 찾아보면 중국 증시가 V턴을 만들었었던 가장 큰 원동력은 신규 확진자 수가 줄기 시작하면서부터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말 사이에 800명, 뭐 500명대 이렇게 찍었던 이 확진자 수가 추가로 늘지 않고 오히려 피크아웃하는 모습을 보여준다라고 하면 우리 국내 증시도 추가적으로 하락 요인보다는 어느 정도 이제 반등의 힘을 찾을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겠느냐라고 보고 있는 거고요. 수급 한번 보시죠. 결국 시장은 수급으로 움직이니까 지난 한 주간 동안에 지난 한 주간 동안에 외국인 매도를 한번 살펴보면 요거 다 더하면 한 3.5조 정도 나와요. 3.47 뭐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면 5거래일이니까 하루 평균 6천억 이상씩 팔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뭐 소위 말해서 신나게 판 거죠. 신나게 팔면서 뭘 제일 많이 팔았을까요? 삼성전자 팔았겠죠. 네, 그렇죠? 삼성전자 팔았겠죠. 그 다음으로 많이 판 거 SK 하이닉스입니다. 지난주 삼성전자가 8% 이상 빠졌고요. SK 하이닉스가 한 15% 정도 빠졌습니다. 어마무시한 급락세죠.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 시가총액 넘버 1, 2가 삼성전자 하이닉스고 코스피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한 30% 정도 나오는데 추가적으로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만약에 밀리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시장의 낙폭도 제한될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제가 두 번째 코너에서 한번 찝어보도록 하겠고요. 지난주 외국인들이 굉장히 많이 팔았는데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게 사실 유동성을 그만큼 소화해 줄 수 있는 종목도
드뭅니다. 그러다 보니까 삼성전자 하이닉스 쪽으로 위험 회피 심리가 굉장히 많이 나왔던 거고 그 부분이 과도한 매도로 찍히지 않았겠느냐. 이 수급표에서 힌트를 좀 잡을 수 있는 거는 오히려 저는 기관들 수급이라고 보는데요. 그 이전 주 수급하고 비교해 보면 어때요? 확연하게 틀려졌어요. 예. 소위 이런 날 보면은 외국인도 팔고 기관도 팔고 그럼 살 수 있는 매수 주체는 딱 개인밖에 안 남습니다. 근데 지난주에 수급은 기관들 쪽에서 이제 소위 매수가 좀 두껍게 잡히면서 소위 2,000피 정도 되면은 내 받아볼 만하다라는 가이던스가 형성이 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금주의 삼성전자 하이닉스 중심으로 수급의 변화를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고요. 우리가 시장 낙폭 깊어진 거는 조금 시계를 좀 뒤로 돌려서 보면 이날 빠졌던 거는 사실 이날 빠졌던 거는 그 전날이었죠. 애플의 고해성사가 결정타였어요. 우리가 실적 미달할 것 같다. 얘기했었던 실적에 못 닿을 것 같다. 왜? 코로나 데이터 때문에 생산에 차질이 좀 있다. 뭐 중국에서의 수요도 상당히 좀 꺾이고 있는 것 같다. 그러니까 고해성사를 했었던 거죠. 그러면서 이제 미증시에서 슬슬 힌트를 잡기 시작했습니다. 아, 이게 별게 아닌 게 아닐 수도 있겠구나. 그리고 지난주에 우리가 이 큰 폭의 매도를 반영했었던 거는 신천지 데이터 이제 나오면서부터 사실 국내 위기 등급을 이제 심각 단계로 격상을 했던 게 24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요 날 이후서부터는 사실 지난주 하락폭은 사실 우리 대한민국의 추가적인 언더퍼폼을 상당히 만들 수 있는 뉴스가 나왔기 때문이었죠. 그래서 소위 반영할 만큼 다 반영하고 나면 뭐 최고 위기 등급까지 갔을 때 그 이상 갈 수 있는 건 사실 없잖아요. 그래서 시장이라는 거는 뭐 항상 선행하기 마련이기 때문에 그 최악 데이터보다 나아진다라는 가이던스만 받으면 시장은 나아질 수 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여기 다음 페이지 한번 보시게 되면 우리 V코스피 사실 시장의 변동성 값인데 코로나 누적 확진자 수하고 방향이 같죠. 주말 사이에 굉장히 많이 급증했기 때문에 지금 3,000명 후반대까지 나왔기 때문에 그래서 추가적으로 뭐 V코스피 좀 부담을 얻고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만 제가 오늘 보여드리고 싶은 거는 V코스피의 역사성에 대해서 한번 보여드리고 싶어요. 그것도 좀 이따가 차트를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고요. 뭐 경기에 미치는 충격이야 뭐 막대하겠죠. 지난 2월 소비자 심리지수 같은 경우에도 전월치 대비해서 7피 이상 빠졌는데요. 이게 2월 10일에서 2월 17일 조사였으니까 사실 그 이후에 우리가 좀 더 심각해졌잖아요. 그래서 추가적으로 안 좋아질 것도 면밀히 보이고 있는 상황이고 한은도 뭐 반성문 썼죠. 지난 11월에 제시했었던 국내 이 GDP 성장률이 2.3% 불렀다가 2.1%로 낮춰서 불렀고 물론 해외에 있는 글로벌 IB들은 이미 뭐 1.6%다 1.9%다 이미 다 낮춰놓은 상황입니다. 그럼 우리가 여기서 하나 짚고 지나가죠. 경기값 잘 나올 거라고 보시는 분 안 계시잖아요. 다 안 나올 거라고 알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안 나올 걸 알고 반영한 2,000피면 이 밑으로 더 밀린다 쪽으로 시각시키에는 무리가 있지 않겠느냐라는 부분이고 또 혹자들은 이런 얘기들 많이 합니다. 금리 안 내려서 그래. 지난번 금통위에서 금리 내릴 줄 알았는데 금리 안 내리다 보니까 실망감이 쏟아진 거야. 이렇게들 말씀 많이 하시거든요. 근데 제가 보는 시각은 이렇습니다. 코로나 데이터가 경기에 미친 충격을 아직 숫자로 못 봤어요. 안 나올 거 알고 있지만 얼마나 심각하게 반영될지가 아직 안 나왔습니다. 그럼 그 숫자를 보고 금리를 내리는 게 맞죠. 그리고 우리가 언제 미 연준보다 앞서서 금리 내린 적 있습니까? 연준이 내리고 나서 국내 금리가 따라가는 경향이 굉장히 강했기 때문에 아직 숫자도 안 나왔고 미 금리가 아직 안 내려갔고 그래서 조금 이연된 거지 금리를 안 내리겠다가 아닙니다. 그래서 뭐 혹자들은 5월 금통위 얘기하고 있는 상황이고 뭐 빠르면 4월 금통위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뭐 1분기 GDP 성장률 보고 나서 뭐 총선 끝나고 나서 아마 5월 금통위 가능성이 좀 높지 않느냐라고 보고 있는 거고 금리 안 내렸으니까 빠졌다. 이거보다는 금리 인하가 조금 이연됐다. 만약 이번에 진짜 금리 내렸으면은 다음번에 코로나 데이터 숫자로 확인하면 한 번 또 내리자 얘기가 나왔을 거거든요. 그렇게 되면 우리 금리가 너무 낮아지죠. 그래서 아마 이 한은에서도 고민이 굉장히 깊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또 우리가 지난주에 유난히 약했던 이유는
소위 말해서 제일 잘 나가던 증시, 미증시인데 미증시가 소위 부러지는 걸 보면서 우리도 어쩔 수 없이 밀려났었던 부분들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리고 중국 증시 같은 경우에도 이 춘절 연휴 끝나고 나서 개장한 이후에 방향성 괜찮게 뽑다가 소위 말해서 탄력이 떨어지기 시작하면서 우리도 더 빠지는 거 아니냐라는 우려감이 상당 부분 반영된 증시라는 건데요. 그래서 연준이 금요일 날 입을 떼줬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소위 좀 마사지가 있을 수 있을지 지켜보고자 하는 거고요. 추세에서 이탈했으니까 더 빠질 수 있다. 뭐 1800p 갈 수 있다. 이런 얘기는 시장 빠질 때 항상 나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추세에서 이탈한 것만 보지 마시고 뭐 작년 연말에 보여줬었던 올 초에 보여줬었던 그런 부분들과 한번 묶어서 본다라고 하면 소위 전저점 부분에 거의 다 온 거 아니 추세에서 깨진 것만 보지 말고 전 저점 부분까지 거의 다 온 것 아니냐라는 부분도 좀 읽어줬으면 좋겠고요. 소위 말해서 PBR 배수가 0.8배까지 왔다. 금융위기 수준까지 왔다. 그리고 변동성 지수 V코스피가 피크를 찍기 시작했다. 이 부분이 반영되니까 2000P에 온 거지. 역사성을 한번 보게 되면 항상 V코스피가 피크를 찍을 때 시장은 반전이 나옵니다. 너무나 당연한 얘기죠. 불안하니까 V코스피가 피크를 찍는 거죠. 그래서 그 시점이 시장에서는 바닥이 되는 법입니다. 지금 V코스피가 조금 더 올라왔는데 이 정도 레벨 수준이면 과거에 취했었던 V코스피 고점대에 속하죠. 그래서 우리가 역으로 읽어내면 시장이 저점에 근접했다라고 읽을 수도 있는 게 V코스피니까 지난주에 좋은 얘기 하나 없었고 눈만 뜨면 빠지는 장이었기 때문에 굉장히 힘드셨겠습니다만 금주에는 추가적으로 반영할 낙폭에 대한 뭐 우려들도 많이 있지만 일각에서는 이 정도 안 좋은 거 아니까 이 정도 온 거고 이 정도에서는 더 겁먹는 쪽으로 시장을 읽기보다는 그러니까 인버스 포지션을 구축하는 것보다는 다소 좀 과도한 낙폭에 대해서 반전을 꾀할 수 있는 시점으로 보는 게 맞지 않겠느냐. 그렇기 위해서는 확진자 수, 신규 확진자 수가 좀 주는 모습이 나와줘야 되는데 뭐 대구 신천지 잠복기가 이제 금주로 이제 이 도래를 하니까 잠복기 종료가 금주로 도래를 하니까 뭐 사실 지금 데이터 나오는 거 보면 다 대구 경북 지역이 압도적으로 많잖아요. 그래서 저쪽에서 피크아웃 되는 모습을 확인하고 나면 좀 더 시장이 좀 힘을 얻지 않겠느냐라고 판단합니다. 예, 시장에 대한 전반적인 상황부터 정리를 해주셨고요. 이번에는 조금 더 이제 긴 호흡으로 시장의 주도 섹터 얘기를 하겠습니다. 사실은 그 전에 이제 반도체 경기의 회복, 이제 IT 거기다가 뭐 2차 전지, 5G 붙어서 시장이 활기를 띄었던 거잖아요. 네. 지금 이제 충격이 왔는데 저희가 지난주 초반에도 이 이슈를 가지고 가장 관심 있기 때문에 고민했습니다. 이 국면이 이제 지나간다면 반도체 경기는 어떻게 될 것이냐, 이 코로나 사태가 반도체 업황을 훼손할 것이냐 아니면 일시적인 충격일 것이냐. 그러면 반도체 업종 삼성전자는 54,000원이거든요. 지난번 액분한 가격이 52,000원이니까 오늘 내일이 아닐진 모르나 적어도 슬슬 좀 살 준비를 해도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어요. 공감합니다. 네. 일단 그렇게 보는 이유에 대해서 저는 이제 설명을 해야 되는 예. 거니까 그 부분을 얘기를 한번 하도록 하죠. 제가 지난주 방송에서도 한번 이 얘기는 한 적 있는 것 같아요. 반도체는 공급자 위주 산업입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우리 글로벌리하게 봤을 때 반도체 뽑아내는 기업이 몇 개나 돼요. 과점이죠. 몇 개 안 되죠. 얼마 예. 안 돼요. 몇 개 안 되는 데다가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메모리 쪽에서는 거의 압도적입니다. 그러면 우리 뒤집어서 한번 생각해 보죠. 만약에 삼성전자 그럴 리 정말 없습니다. 왜냐하면 반도체 생산 공정이 이제 클린룸에서 진행이 되니까 그 안에 코로나 터져가지고 생산 라인이 멈춰섰다. 그럴 가능성 저는 거의 없다라고 보고 있는데 뭐 가능성이 제로는 아니니까요. 만약에 라인이 섰다. 삼성전자의 메모리 생산 공장이 라인이 스톱이 돼버렸다. 반도체 가격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될 것 같으세요? 그러게요. 공급에 차질이 있으니까 급등할 오른다. 겁니다. 아마. 그러면 지금 우리가 반도체 가격으로 설명할 때 약세를 부르는 얘기들은 대부분 뭘 얘기해요? 수요 사이드죠. 수요가 줄 거다. 그러니까 반도체 가격이 빠질 거다라고 얘기하죠. 예. 근데 그거는 접근서부터가 잘못됐어요. 이미 반도체 고정 거래 가격은 2개월째 플러스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 무슨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야, 혹시 모르는데 삼성전자, 하이닉스 멈추면 이거 반도체 가격 급등 튈 텐데
재고라도 쌓아놓고 재고라도 쌓아놓고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 생산 메이커들은 다 똑같은 생각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게 반영되면서 여기 보시는 것처럼 여기 보시는 것처럼 반도체 현물 가격 마찬가지고요. 고정거래 가격이 다들 플러스를 찍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여기서 힌트를 잡아야죠. 지금 우리가 코스피에 어닝 빠지고 있는 거, 반도체 제외한 부분에 어닝 빠지고 있는 거, 이거 분명히 악재인데, 악재 맞죠? 그러니까 시장이 빠졌죠. 근데 우리 거래소 시총의 30%를 차지하고 있는 삼성전자 하이닉스, 어닝 빠지고 있지만 수요 주는 것보다 더 가격 상승폭이 높아진다라고 하면 어닝 실제로 안 빠질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우리가 지난주 그림에서도 본 것처럼 SK 하이닉스 한번 보시면 이 낙폭이 지난주 낙폭만 15%가 넘습니다. 수급으로 봤을 때 외국인들 아주 쏟아 부었죠. 쏟아 부을 수밖에 없었던 건 매물을 이 정도 소화할 수 있는 종목이 몇 개 안 돼요. 더 많이 소화한 거는 삼성전자죠. 지난주 낙폭이 8%에 달하는데요. 그래서 소위 말해서 우리가 차트 보고 주식하는 건 아니지만 야 삼성전자 올 만큼 왔네. 121선 왔네. 하이닉스 왔네. 그러면 여기서 더 깨지는 그림보다 소위 말해서 이 정도 까졌으면은 내 한번 여기서 조금 더 빠지더라도 갖고 있어 볼게. 이 정도 레벨이면 된 것 같아. 라는 쪽의 시각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삼성전자 하이닉스의 낙폭은 제한될 겁니다. 그럼 삼성전자 하이닉스의 낙폭이 제한된다? 그럼 시장이 지난주에 빠졌던 속도대로 빠질 수 있을까요? 그렇게 안 빠지거든요. 그래서 지난주에는 하락의 퍼즐이 완벽히 맞아져 있었던 한 주고 금주에서는 반대 그림을 한번 찾아보는 한 주로 되지 않겠느냐. 2000P를 하회할 정도로 왔으면 소위 맞을만큼 맞은 자리인데 여기서 더 겁먹을 룸보다는 그래 한번 부딪혀보자라고 얘기하는 시각이 좀 더 늘어날 수 있는 한 주가 되지 않겠느냐라고 판단합니다. 팀장님 하나만 더요. 삼성전자나 이제 반도체는 시장의 핵심 축이기 때문에 시장을 테스트하는 것이고 그 다음으로 이제 주목했던 게 뭐 2차 전지잖아요. 2차 전지 같은 경우는 일단은 시장이 좀 눌려 있을 텐데 좀 회복된 이후 혹은 이제 좀 이런 조정 국면에서의 2차 전지를 보는 시각은 크게 변화는 그러면 없으시겠네요. 지난주 금요일 날 코스닥이 4% 넘게 빠지더라고요. 네. 소위 말해서 잘 나가던 애들도 떨어질 수 있는 낙폭이에요. 그래서 2차 전지가 그래도 2차 전지가 제일 끝까지 잘 버텼던 게 그나마 2차 전지입니다. 우리가 주도주 매매하는 이유가 뭐예요? 빠질 때 제일 덜 빠지고 올라갈 때 예. 제일 많이 오르기 때문에 2차 전지 매매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2차 전지 여전히 시각 유효하다라고 보고 있고요. 시장이 워낙 힘들었기 때문에 끝물에 좀 지난주 끝물에 묻어서 같이 빠진 거지 지금 여기서 부러졌습니다라고 얘기하기에는 무리가 있지 않느냐. 우리 2차 전지 시장 커지는 거는 올해 가장 큰 화두기 때문에 글로벌 양산차 메이커들이 모두 다 전기차 라인업을 발표하고 있는 올해가 뭐 가장 퍼포먼스 좋은 한 해 아니겠느냐라는 시각에 대해서 말씀 많이 드리고 있는데요. 그 시각은 여전히 유효하다라고 판단합니다. 예, 정리하겠습니다. 이번 한 주 전략 말씀하신 것들 좀 압축해서 한마디로 말씀해 주십시오. 저점 테스트 충분히 진행하고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이 정도면은 충분히 괌에도 왔다라고 보기 때문에 지난주에 놀란 가슴이 뭐 이번 주에도 콩닥콩닥 뛸 수는 있겠습니다만 지난주보다는 훨씬 더 편안한 한 주가 될 거라고 봅니다. 충분히 밀렸다라는 의견 말씀드립니다. 예, 마켓 시그널 한국투자증권 장영혁 팀장님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